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20년 전 수능 본 날이 기억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추웠고요. 후배들이 교문 앞에서 해준 응원과 북소리, 그리고 엄마가 싸준 평소와 다름없었던 도시락도 생각납니다. 무엇보다도 나 혼자 시험 보지만 시험 보는 내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응원해줄 부모님과 지원군들을 생각하면서 안심했었던 그 제 마음이 가장 기억납니다. 이 방송 듣는 분들 다 동감하실 말입니다. 오늘 본 시험 한 번이 절대 인생의 전부가 아니란 말 다시 한번 수험생들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얘들아, 시험 끝나면 영화도 보러 가고 쇼핑도 하러 가고 그동안 미뤘던 거 마음껏 하렴. 그래서 오늘 생생경제에서는요, 보러 갈 좋은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리고요, 쇼핑하면 좋은 물건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YTN 라디오 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가 더 풍성한 날입니다. 2019년 11월 14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쉬운 경제, 살아있는 경제, 우리 집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몇 년 전, 아니 현재도,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도 뜨거운 경제 뉴스가 될지 모르는 주제, 바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입니다. 2003년 외환은행이 외국계 투자펀드인 론스타에 팔렸습니다. 이후 론스타의 은행 인수 무자격 논란, 헐값 매각 의혹 등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결국 2011년에 론스타는 총 4조 4,059억 원의 지분을 하나은행에 팔고 떠났습니다. 그리고도 모자라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더 빨리 팔지 못했다며 우리나라의 투자자 국가 간 소송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죠.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요, 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을 소재로 만들어진 영화 블랙머니의 정재영 감독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화 감독이 경제 프로그램에 출연이라. 그러니까요. 예, 이 경제 프로그램인데 네. 생생경제라는 이름을 붙인 거 보니까 재미있게 하려고 애를 쓰시는. 아, 그럼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이 론스타의 뉴스가 절대 재밌는 뉴스가 아닌데도 이 이야기를 조금 대중적으로 접근한 영화를 만든 감독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저희가 어제 개봉 첫날 이 영화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아, 결국 어떠시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재밌습니까? 어떻습니까? 쉽고 재밌습니다. 네, 성공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아, 네. 정말. 제가 그렇게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요. 그러게요. 그 애쓴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개봉 첫날 스코어가 11만 1,661명, 누적 관계수 14만 6,622명. 이거 출발 좋은 거 아닙니까? 나는 뭐 흡족한데요. 돈을 댄 사람들은 아마 욕심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더 많이 들어섰으면 했던 모양이에요, 아마. 오늘 생생경제 인터뷰하시면 더 많이 관객들이 갈 겁니다. 네, 그럴 거예요. 그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어제 당원들하고 이 영화를 같이 봤대요. 네. 그러니까 아마 국민들뿐 아니라 이 정치권 분들도 이 영화에 관심 아마도 정치인들은 거의 다 볼 거예요. 제가 확실합니다, 그건. 네. 그들은 직접 이 문제를 가지고 한참 시끄러웠기 때문에 네, 다 볼 겁니다. 흥행에 도움이 될까요? 정치권 분들이 보시는 게? 그분들이 보고 나면은 뜻 있는 사람들은 유권자들, 그러니까 자기 이 표를 의식해서 많이 보라고 그럴 테고 네. 좀 찔리는 사람이 혹시 이걸 비호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침묵을 하고 그러겠죠? 네. 자, 그럼 영화를 보는 자와 보지 않는 자로 나뉘는군요. 네, 찔리는 분들이 영화를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정말 이 영화를 재밌게 봤어요. 그 론스타 관련해서 저도 인터뷰 몇 번 했는데 공부할 때마다 정말 머리를 쥐어짜면서 했거든요. 근데 이 어렵고 복잡한 주제를 스토리로 만들어서 이제 가상의 캐릭터들을 만들어서 영화로 만든 걸 보고 이게 바로 정재영 감독의 힘이구나 싶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6년 동안 준비하셨다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걸 영화를 하자고 제안을 한 양규환 대표가 이 제안을 해왔는데 좀 겁이 났어요. 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근데
이 양기한 대표가 한번 쭉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걸 듣고 복잡하고 어려워도 이걸 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어떤 부분이요? 이건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 국민이 다 알아야 된다. 이걸 그냥 지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네. 어렵지만 국민들이 알아야 하고 네. 그렇다면 내가 이 일을 해야 한다. 네. 라는 한 국민으로서 그리고 영화 감독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만드셨군요. 네. 그리고 많은 국민이 봐야 한다면은 내가 어려운 만큼 어려우면 누가 보겠어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생생경제를 진행합니다. 네. 그래서 쉽게 풀기 위해서 고생하느라고 6년 동안 걸린 겁니다. 와, 6년 동안. 감독님, 제가 사실은 영화 보고 찾아보면서 감독님 연세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요즘 이런 얘기하면은 안 되는데, 감독님 지금 73 맞으시죠? 주민등록상으로는 그런 모양이에요. 주민등록상으로 지금 청년 같으신데 6년을 고민하셨으면은 정말 감독님의 그 세월과 함께한 영화예요. 네.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오시면 감독님의 나이가 정말 주민등록상 나이임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김태연님께서 감독님 모 방송에서 400만 이상 볼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러신가요? 국가부도의 날보다 재밌어요? 이렇게 남기셨어요. 중요한 참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이 영화에 자신감을 가진 것이 국가부도의 날을 보고 난 다음이에요. 국가부도의 날은 제가 쓴 시나리오보다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 블랙머니를 다 쓰고 나서 블랙머니를 상당히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당히 쉽고 재밌게 쓰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다 쓰고 나서 국가부도의 날을 봤는데 어려워요. 근데 380만 명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도 어려울 거다라고 예측하고 염려하는 사람들한테 최소한도 300에서 400 사이에 든다. 네. 걱정하지 말아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자신감은 지금도? 그런데 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사의 반응과 요즘 지금 보고 나온 사람들의 관객의 반응을 보고 이거 500만 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500만이 될까봐 걱정하고 있는 정재훈 감독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영화사에서 보도자료를 주는데 저 경제용어 설명해주는 보도자료 처음 봤어요. 여기 보도자료에 IMF, BIS, ISD, 금융위원회, ICU 이런 용어들을 설명할 만큼 이 제작사에서도 그리고 우리 감독님도 굉장히 이해하는 데에 정성을 다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도 경제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지만 이 경제 문제라는 게 어렵기도 어렵고 선악을 구분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이제 외환은행,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한은행인데 헐값에 매각한 사람들에게도 명분이 있는 걸 분명히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부 유축 막아야지. 해외 투자자도 떨어뜨리면 안 되지. 영화 만드시면서 이런 판단하는 기준을 어떻게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 국부 유출을 막아야 되는 거 당연하고 이 해외 신뢰도를 이 정부가 높여야 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말하자면 그런 당연함을 전제로 해서 사익을 취해서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뺏어먹는 이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죠. 나는 그런 사람들은 선악을 만약에 구분한다면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도, 명분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제도나 명분을 이용해서 사익을 취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나쁜 거다. 그 판단을 갖고. 사익을 취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남한테 해를 끼치면서 사익을 취하면 나쁜 거죠. 그렇죠. 자신의 자리에서 누구나 인간은 이기적이고 인간은 자신의 사익을 주는 게 본능이지만 거기다가 심지어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들이 여기서 모피아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한다면 더더욱 그건 잘못됐다. 그렇죠. 그런 판단 기준을 갖고 하셨어요. 이 영화 속에서 대한은행의 해고자들 위해 일하는 그 노동인권 변호사가 나오잖아요. 그 변호사 이제 주인공인 그 양 검사한테 조진웅 씨에게 너 이거 네 일 아닌 것 같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상당히 중요한 대사예요. 모든 국민들한테 한 대사예요. 그게. 당신 일이 아닌 것 같죠? 우리 일 아닌 것 같죠?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게 우리 일입니다는 나중에 보여주잖아요. 오정원이라는 만약에 ISD에서 이 한국 정부의 판결을 내려버리면 오정원 패소 판결을 내리면 국민들의 혈세로 이들의 돈으로 그게 다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생생경제 진행하기 전에는 뭐 제가 투자자도 아니고 외환은행 직원도 아니고 이 론스타 사건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엄마 입장에서 그 노동하시는 그 뭐죠? 그 노조위원장이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그때 네. 아들이 우는 걸 보면서 저건 내 얘기도 될 수 있다. 나도 노동자인데 그 생각도 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조 원. 이게 ISD 소송에 패할 경우 지금 국민이 혈세로 내야 할 돈이 5조 그렇죠. 원이에요. 이거 영화 얘기 아니고 진짜 우리 진짜죠. 얘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 개개인과 정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거 말고도 우리가 론스타 사건을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 외환은행 자체가 시작은 이 국책은행이었잖아요. 국민들의 혈세로 만든 은행이었어요. 네. 그게. 네? 그런데 이제 이 론스타가 들어와서 상호펀드가 들어와서 싸게 헐값에 사서 그것도 속여서 조작해서 헐값에 사서 맞아 비싸게 팔아먹고 그래서 이 론스타 먹튀 사건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그런 것 같아요. 네. 한국이 이렇게 바본가? 우리 국민이 자존심 상하잖아요. 이렇게 바보들인가? 그러면 이 한국을 바보들 만든 건 누구지? 그게 그냥 이 한국 국민이 바보여서 혹은 정부가 바보여서가 아니고 그 정보를 알고 있는 몇몇이 한국 국민을, 한국 정부를 바보로 만든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하라고 영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은행은 믿을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막 비리, 입시비리 터지고 네. 막 이렇게 펀드 조작 사건 터지고 이러면 그때 뒤통수 맞는 것처럼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 믿지 말아라. 그렇죠. 용어가 네, 어렵고 힘들어도 국민들이 판단해라. 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몇 사람들이 네. 서로 말하자면 짜고 어떤 행위를 벌여가지고 자기들 사익을 취하고 국민들을 속일 때 네. 이건 분해야죠 당연히. 감독님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금융자본주의에서 은행은 군대보다 무섭다. 네, 이거 제가 말한 게 아니고요. 미국의 대통령이 말했다는 건데 네. 사실은 은행은 군대보다 무서운 무기다. 이것은 얘가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본 책의 제목이에요. 이 은행은 군대보다 이건 책선전 같은데 은행은 군대보다 무기다라는 책이 론스타 먹튀 사건의 전말을 그린 책이에요. 아, 미국에서?요? 아니요. 아, 우리나라에서 한국인인데 한국 사람이. 네. 그 사람은 외환은행에 근무했던 사람이고 지금은 PB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책을 썼어요. 일종의 내부 고발자신가요? 아니 밖에 나왔을 때니까 나왔을 때니까 내부 고발자는 아니죠. 있을 때가 아니고. 근데 아주 쉽게 재밌게 썼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은행은 무기다? 군대보다 무서운 무기다. 무서운 무기다라는 책과 함께 블랙머니 영화를 읽고 보시면 이 론스타 사건에 대해서 전말을 청취자분들이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의 참 좋은 점은 관객들로 하여금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건데 이 영화에는 이 론스타 사건의 실제 결과와는 다르게 잘못한 사람들의 얼굴도 나오고 물론 그들의 처벌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과오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참 그렇지 않잖아요. 좀 이렇게 결과를 내므로써 관객들에게 좀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셨어요? 사실은 그들도 권력이고 또 검찰도 권력이고 이런 권력의 카르텔 속에서 그들은 밝혀지지 않은 채 누가 잘못한 거야가 없은 채 이건 넘어가 버렸잖아요. 근데 그걸 국민들이 밝혀야죠.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국민들이 이거 밝혀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것이 묻혀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분해요.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 영화를 본 사람들이 우리 작가
가 40대고요. 제가 이제 30대고요. 우리 조연출이 20대예요. 근데 이 론스타 사건을 기억하고 보고 체감하는 정도가 다 다른 거예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시간이 다르면 우리 20대 같은 경우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억하고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밝혀야 될 건 밝히고 그런 역할들을 이 영화를 통해서 아마 감독님이 하고 싶으셨던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 20대들이 사실 이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수능을 끝낸 그 젊은이들을 부모들이 너 이 영화 반드시 봐라 이렇게 권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냥 반드시 보는 게 의무가 아니고 영화가 재밌으니까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네. 보는 거죠. 그리고 배우도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A급 배우. 정말 흥행 성공할 수 있는 조진웅 씨와 이한희 씨를 쓰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전 정권에 뭐 블랙리스트 사건도 있었고 이번에는 자유롭게 영화 만드셨죠? 근데 시작은 6년 전부터 하신 거였죠. 네, 자유롭게 만들었지만 만드는 과정은 좀 비밀에 붙였죠.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 어떤 방해가 들어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정권에서 만드는 건 자유로울지 몰라도 또 이게 금융과 관련된 영화다 보니까 또 어느 식으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겠다는 그래서 어려운 순간순간도 있으셨습니다. 아니 어려운 거 없었는데요. 제가 염려하는 거는 이제 옛날에 한번 경험한 건데 예를 들어서 조진웅이 열심히 연기를 하고 있는 중간에 그 가까운 누군가가 조진웅한테 너 그런 영화 한다며? 그거 왜 찍어 그런 걸? 이러면 연기하는데 지장 생겨요. 그런 건 큰일이죠. 그렇죠. 감독으로서 굉장히 생각해야 할 부분이셨겠네요. 그래서 비밀 프로젝트로 이렇게 준비하시고 지금 이제 짜잔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저는 물론 일벌백계 할 사람들은 하고 밝혀져야 할 부분은 밝혀져야지만 결국은 우리 금융당국이 앞으로 과일 감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게 결국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근본적인 숙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숙제를 던져주고 싶으세요? 제가 그건 모르죠. 제가 이제 말하자면 이 정부에서 할 일인데, 제 생각에는 그 카르텔이 이제 무너져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요. 카르텔이 무너져야 한다. 이게 저는 한 70년 이어왔다고 보거든요. 그 카르텔이 무너져야 대한민국 경제가 제대로 살 수 있지. 그것이 있는 한 그들과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정한 자본주의, 건강한 자본주의를 하려면 실현되려면 그 카르텔이 무너져야죠. 그게 반기업 정서적인 것도 아니고 진정한 자본주의 실현을 위해서 이런 카르텔이 무너져야 하고 또 감독님이 영화에서 그 카르텔이 꼭 금융 쪽만이 아니라 검찰 쪽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신 것 같아요. 권력이 말하는 일종의 카르텔이라고 하기에는 좀 카르텔은 뭐 마치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라고 봐야죠. 그들은 서로 견제하면서 갈등하면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같아. 거기서 아주 핵심, 영화 스포일러가 될 테니까 제가 자세히 말 못하고 아주 핵심적인 분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경제 여야가 어딨나. 우리가 지금까지 경제를 만들었지. 그게 아까 말씀하신 70년. 대를 이어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김태현님께서 주말에 꼭 볼게요. 형아랑 조카랑 가족들이랑 모두 다 데리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영화에 대한 관심들을 지금 쏟아주고 계신데 감독님 차기작도 굉장히 궁금해요. 이것도 실화에 바탕한 영화입니까? 차기작도? 차기작 얘기는 하면은 이 블랙머니의 희석 비룡이가 희석돼. 그러니까 그렇네요. 차기작은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블랙머니에 집중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차기작으로 제가 경제 프로그램에 모실 리는 없습니까? 경제 프로그램과는 안 가깝지 않네. 그래요? 그러면 그건 아닌 걸로 하고. 감독님 왜 제가 여쭤봤냐면 워낙 평소에 만들었던 영화도 그동안에 만들었던 영화도 남북은 뭐 하얀 전쟁, 부러진 화살, 남영동 1985 이런 것들이 다 현실을 바탕으로 한 그 시대의 과제들에 대한 영화를 만드셨기 때문에 감독 정지영이 그 다음에 관심 가는 시대적 과제가 뭔지가 너무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이 시대적 과제라는 게 무슨
이렇게 차례차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남북은이나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사는 당대에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지? 우리한테 무엇을 강요하고 있지? 우리도 모르게? 이 가치관이 자꾸 달라지잖아요. 네. 그건 뭐 때문이지? 이런 걸 끊임없이 점검하고 싶어요. 영화를 통해서. 네. 감독님 그 끊임없이 작품을 하고 끊임없이 시대에 대해 의문을 갖는 비법은 뭡니까? 비법이 취미가 그런 거죠. 비법이 아니고. 취미와 하는 일이 일치한다는 건 너무 행복한 건데요. 사실 저는 하는 일에 행복해해요. 그래서 그 하는 일에 행복해하다 보니까 다만 안타까운 건 좀 더 즐거운 사회, 바람직한 사회가 안 오니까 자꾸 이런 작품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네. 감독님한테 코믹 로맨스를 찍는 그날이 오면 그 사회가 태평성대가 있는 그렇네요. 사회네요. 그런 거 찍어주시면 안 됩니까, 감독님? 아직은 재주가 모자라서 못 찍고 아예 저희가 또 경제 프로그램이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이 가장 관심 갖는 건 나이가 들어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사적인 질문이지만 정말 감독님 이렇게 이 연세에 물론 청춘이시지만 이렇게 끊임없이 일하고 활동하고 할 수 있는 정말 비법. 사실은 이 정도 나이면은요,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세상을 관조하면서 그럴 줄 알아서 자식들 그렇지 뭐 이러면서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내가 볼 때는. 근데 나는 그 관조하는 능력이 아직 안 온 것 같아. 말하자면 철이 아직 덜 든 것 같아. 그만큼. 네? 그래서 아직도 호기심 천국이고 계속 뭔가를 들여다보고 싶고 캐고 싶고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영화 산업이 굉장히 빨리 바뀌고 네. 트렌드도 굉장히 반영하는 산업이잖아요. 그런 데에 대한 부담은 좀 없으세요? 공부해야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호기심을 갖고 네. 그래서 감독님 눈빛이 죄송하지만 너무 반짝반짝 빛나세요.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건 좋은 거죠. 그럼요. 네. 좋은 거죠. 지금 이 조명판보다 더 빛나세요. 자, 오늘 생생경제 경제 프로그램의 영화 감독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 충분히 들으셨죠?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을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전혀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르더라도 이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블랙머니의 정재훈 감독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돌김님께서 감독님 너무 젊어 보이시네요 하셨는데요. 젊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조명판보다 눈이 더 빛난다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영화 많이 봐달라고 제가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영화 보시면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얻어갈 것도 있고 재미도 있고. 이런 영화 요즘 드물어요. 감독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런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반응을 보고만. 그럼요. 예. 제가 지금 보니까 평점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증명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재미있게 봤거든요. 여러분들 꼭 블랙머니 많이 봐주셔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이 당연하지 않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블랙머니 정재훈 감독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